지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탈탈 털고 있는 기업, 털리는 기업이 뭡니까? 네, GS입니다. GS는요, 올바른 역사 인식을 지니고 있는 인재를 원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도 한국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으로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에게는요, 그 시험을 면제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어요. 어떤 분이냐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사 정복의 리듬을 타라. 한국사의 음유신 김종우. 네, 한국사 강의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이분만 있으면 됩니다. 김종우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사 김종우입니다. 공채를 잡아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네. 강사님, 저희가 우리 PD님한테 물어보니까 강사님을 모시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바쁘시기도 하고요. 일정도 뭐 빼기도 어려우셨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요즘에 한국사를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이 많아서 너무 바쁘시다고요? 네, 기업뿐만 아니라 네. 뭐 공무원, 요새 네. 모든 취업 시험에 한국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요새 상당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한국사. 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요, 우리 공채를 잡아라의 자랑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영사 김수민입니다.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국사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공부를 할 때도 네. 국사를 제일 먼저 1등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간만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미심 있고 바로 수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칠게요. 자, 수사 개시! 자,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GS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을 통과하면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원자들이 되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강사님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올해로 시행한 지 한 10년 넘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2006년 첫 시행 이후 네. 현재까지 30회 가까운 시험이 진행되었고 네. 고급 응시자만 5만 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시험을 3회 네. 때 2007년 때 제가 고등학생 때 3급을 쳐서 합격을 했었어요. 오. 그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중요해질지 몰랐거든요. 네. 그런 줄 알았으면 저도 GS에 한번 써볼 걸 그랬네요. 네, 그런데 주변에 이 시험을 치른 친구들이 말하기를 높은 점수를 받기가 참 어렵다고 하던데 문제 순위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인가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3회 때 시험 보셨다고요? 네네.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1, 2, 3회 때 초기에는 어려웠는데 예.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고득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네네. 통과를 목표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1급은 70점 이상, 2급은 60점 이상 점수를 요구하며 시행 초기에는 들쑥날쑥했던 합격률이 지금 한 60% 정도 후반대로 정착화됐고 필수적인 학원만 이수한다면 합격에 무리 없는 이게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안정화됐군요. 그런데 이제 워낙 한국사라는 게 5천년 아닙니까? 단군 시대부터 범위가 방대해가지고 사실 응시자들이 되게 어려워할 것 같은데 시대별로 보면 이게 어떻게 몇 문제씩 나오나요? 네. 총 5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네. 선사 고대가 8에서 10문제, 네. 고대가 8에서 10문제, 중세가 8에서 10문제, 네. 근세가 8에서 10문제, 근태가 8에서 10문제, 근현대에서 15문제. 보시면 다 골고루 네, 골고루 출제된다고 나와요.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공부 방법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공부 방법은 너무 진부한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개념을 잡고 기출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수능 공부할 때 들어본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이게 지금 공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개념을 잡을 때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인강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책을 봐가지고 보면 이렇게 두껍거든요, 한국사 맞아요, 책이. 맞아요. 이걸 네. 어떻게 다 봅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핵심 네. 포인트만 잡아줄 텐데 네.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도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네. 정치, 경제, 문화 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시험도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7차 교과서, 지금은 7차가 아니지만 네네네네. 예전에 7차 교과서에 있었던 분류사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정치사는 왕과 통치제, 네. 그다음 경제사는 토지하고 수치제도, 네. 그다음 사회사는 신분제도와 사회시책, 제일 중요한 게 문화사인데 문화사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예, 예.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각종 서적, 그다음 문화유산, 일본 문화 전파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정치사와 문화사를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거의 70% 이상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네.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그 길고 긴 역사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 볼 거는 고대부터 살피나요, 강사님? 네, 고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한번 볼까요? 네, 고대왕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네. 고대왕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처음 공부하실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공부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시기별로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중에 오늘은 다 볼 수는 없고요. 네. 네. 각각 중요한 시대 왕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보는 걸로. 네,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는 백제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세기에 중요했던 왕, 근초고왕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초고왕은 해외에 진출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요서, 산둥, 규슈 이렇게 진출했습니다. 규슈. 네, 오. 이게 4세기는 백제의 시대. 그래서 암기하실 때 4세기 백제. 백제. 그다음 5세기는 이제 고구려 시대입니다. 고구려는 제일 중요한 왕이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입니다. 근데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은 서로 섞어서 잘 내요. 헷갈리겠구나. 왜 그러냐면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 다 영토로 확장했거든요. 아. 그래서 영토 확장했기 때문에 둘 다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그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가 비슷하군요. 네, 캐릭터가 비슷합니다. 영토 확장이랑 네. 캐릭터가 아빠가 비슷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계속 가시죠. 광개토대왕을 한번 보면 광개토대왕 네. 영토 확장한 건 뭐 모든 분이 다 압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죠. 예. 드라마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 연호입니다. 연호. 아. 네, 연호. 연호가 우리나라 최초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요. 영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락. 영락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를 보더라도 영락 몇 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사료에 영락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광개토대왕 이렇게 유의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장수왕은 네. 비석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광개토대왕 능비하고 중원고구려비가 중요합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를 보통 광개토대왕이 세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근데 왜 이름이 그러죠? 어쨌든 아닌 거군요. 이름을 보시면 광개토대왕 능비입니다. 아, 죽어야 나오는 비니까. 네. 아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세웠어요. 아들이 아. 아버지를 위해 세운 비석이죠. 나 진짜 처음 알았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광개토대왕 능비를 못 만들죠. 능이니까.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아유, 오늘 중요한 거 엄청 나옵니다. 쭉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장수왕의 또 비석 중요한 거 이게 더 잘 나오는데 중원고구려비입니다. 아, 네. 요즘 시험에는 충주고구려비라고도 나오는데요. 네. 왜 그렇죠? 그 지역이 지금 충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충주고라고 하고 옛날 교과서에는 중원고구려비라고 저 때는 그렇게 나와요. 배웠어요. 네, 네, 두 개가 충주했군요.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네. 유의하시고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장수왕이 아까 영토 확장했다고 했죠? 네. 네. 남진 정책을 상징하는 게 바로 중원고구려비입니다. 아, 충주까지 왔군요. 장수왕이. 충주까지 왔습니다. 멀리도 왔네. 네. 네. 그걸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광개토대왕은 위로 가고 광개토대왕 더 멀리 장수왕님은 갔죠. 밑으로 가고 네. 부자지간에 엄청나게 그냥 네. 밀렸네. 그래서 5세기는 네. 이제 고구려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고구려는 5세기다. 여러분 아셨죠? 그다음에 6세기는 어떻게 합니까? 6세기는 이제 백제, 고구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어디 남았습니까? 신라. 신라 남았습니다. 야. 신라 왕이 6세기 왕이 3명 있는데 지증왕, 법중왕, 진흥왕 있는데 네.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는 다 보셔야 합니다. 일단 오늘은 네, 일단 오늘은 진흥왕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 중요합니다. 네, 진흥왕이 중요한데요. 진흥왕 중에서도 특히 비석이 중요합니다. 비석. 왜 아까부터 이렇게 비석이 중요하냐 하면 그러게요. 이 시대 역사서가 현재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
비석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해해야겠죠. 사료가 남아있는 게 비석이기 때문에. 역사책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비석을 본다는 거군요. 네. 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진흥왕은 비석이 몇 개가 있냐? 5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오. 많나요? 영토 확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나 네, 보네요. 가는 지역마다 요즘 대통령님들 가시면 항상 그 나무 심고 그러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랬을 때 이 당시는 왕이 가면 자기가 왔다고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그런 이유가 네, 있어요. 이걸 순수비라고 하는데요. 순수비가 순수비? 4개가 있습니다. 네, 우선 순수비가 아니고 성을 쌓았다는 비석인 단양적성비, 그다음 네. 북한산비, 네. 그다음 창령비, 네. 황초령비, 마우령비가 있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네, 다 보셔야 합니다. 어쩔 수 5가지나 없어요. 외워야 되나요? 그런데 네네. 여기서 암기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팁이 있는데. 팁, 그런가요? 네. 네. 우리 팁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앞에 글자 따서 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담북 창황마. 담북 담북 창황마. 창황마. 네. 말 이름 같기도 하고. 네. 말 이름으로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근데 뭐가 같아요. 입에 쫙쫙 들어맞아. 네. 단북 창황마. 네. 단북 창황마. 이렇게 5개의 비석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강사님, 저희 훅 지나갔어요. 한 500년 훅 간 것 같은데. 네, 한 1000년 간 같은데. 야, 이게 제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것들 자료 어디서 얻으면 될까요? 네, 제 인터넷에 네이버에 김종우 한국사라고 치면 제 카페가 나오는데 그 카페에서 홍보하시나요? 네, 그것도 약간 좋고. 광고 같기도 또. 하고. 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흐름이 쭉 정리가 돼 있긴 하지만 네네. 막상 보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뒤에도 왕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우선 모두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제가 만든 이것도 중요한 왕만 표시된 거기 때문에 네. 모든 왕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중요한 왕. 아까 얘기했듯이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네.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6세기 네. 진흥왕. 이거 오.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짐작하는 방법 있으세요? 네, 뭐 저 조선 시대는 태종대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뭐 이렇게 다들 외웠었잖아요. 거기까지만 알아 다들. 그 다음은 모르고. 맞아요. 네. 여기까지만 외울 수 있어요. 네. 앞자만. 네, 그렇게 얘도 앞자만 이렇게 외웠는데. 외우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제일 쉬운 게 왕 이름 중에서 네. 첫 글자만 연결해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아까 했던 걸 보시면 2세기 태고, 네. 3세기 동고, 네. 동고가 암기가 안 되면 그냥 똥꼬로 이렇게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민망하네. 네, 3세기 똥꼬입니다. 네. 네. 4세기 미고스 금침내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2세기는 태고, 3세기 똥꼬, 4세기 미고수 근친내. 오, 쉽네요. 네, 간단히 암기할 수 멜로디를 있습니다. 붙여도 네. 좋을 것 같은데 어울릴 만한 노래가 있을까요? 네, 저는 보통 떴다 비행기를 떴다 네. 떴다 비행기 다 알고 나왔네요. 네. 어떻게 해요? 한번 어떻게 우리 지금 이쪽 말고 강사님께 저는 조선시대를 보통 떴다 비행기를 하셨는데요. 떴다 비행기 하면 태정태세 문단세 있죠? 이거를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쭉 가는군요. 네, 15세기, 16세기가 딱 떨어지니까 네네네. 이렇게 멜로디를 입히면 더 쉽게 알겠습니다. 암기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멜로디를 해가지고 자기가 외우기 쉽게 리듬을 타서 외우는 게 우리 고조선 아니요 고대사부터 네네. 지금까지 쭉 풀어나가는 요 왕들의 이름 외우기에는 가장 좋다. 얘도 이렇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태고, 똥꼬, 미고수, 금침내 이런 식으로. 웃어줘야 되나요?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훅훅 가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네. 외운 이후에도 지금 볼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게 삼국시대에는 항쟁과 통일기가 중요하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까 4세기, 5세기, 6세기를 중심적으로 봤는데요. 네. 특히나 내일 만약 시험이다. 그럴 때는 5세기, 6세기, 7세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쪽보다는 뒤쪽의 시험 문제가 보통 잘 나오거든요. 네네. 5세기는 고구려, 네. 그다음 6세기는 신라, 7세기는 삼국통일기. 네. 이렇게 딱딱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시는데요. 절대 왕 전체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크게 시대를 보고 그다음 왕을 보시고 그다음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국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하나 외우면 헷갈린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맞아요, 그 안에서 자잘한 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냐?
기출문제 갑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생각외로 괜찮네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바로 기출문제 가려고 하는데 기출문제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최근 출제된 28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입니다. 네. 수민 씨가 문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실제 출제 문제입니다. 네. 밑줄 그은 태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왕의 유일한 목적은 북방의 강성한 선비를 정벌하여 지금의 봉천, 자개 등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중국 역사상 일대 효웅들이 모두 그 기세가 꺾이어 할 수 없이 수천 리의 토지를 고구려에 넘겨줌으로써 태왕이 그 시호와 같이 토지를 관계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고 보기가 5가지가 나와 있네요. 야, 네, 딱 보니까 태왕 나왔네요. 태왕이면은 관계도 나왔어요, 연사마 관계도. 나오는 거, 관계 맞아요. 나오고 관계토대왕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밑에 태왕이 있고 네. 바로 밑에 관계라는 글이 있는데 네. 그 연결하면 이제 바로 관계토대왕이 힌트가 되겠죠. 잘 진짜 나와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아까 관계토대왕 간단하게 한번 살폈는데 영토학장은 여러분 다 아신다고 네. 했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연호부라고 했죠. 영락, 영락. 네, 영락. 영락. 그럼 보시죠. 영락 있나 없나? 바로 보이네요. 네. 있어요? 2번.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1번부터 왜 오답인지 간략하게 한 번만 좀 짚어볼까요? 1번 태학을 설립했다. 여기 핵심 단어는 태학입니다. 태학은 소실망입니다. 소실망의 업적은 불교, 태학, 율령 이 세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빅3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3번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전진? 네, 전진? 전진. 신화전진? 네, 신화전진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신화전진이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 네네네. 중국에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아, 이런 데도 있었구나. 네, 순도에서 불교를 수용한 건 이것도 소실망입니다. 소수리만. 네. 그다음 4번째 당의 침입을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거는 영계소문의 얘기입니다. 그다음 5번 평양을 천도하여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이거 남진 정책 아까 기억나네요, 간단하게 이거. 했죠. 장수왕. 네, 장수왕이죠. 관계토대왕 아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워낙 예전에 배웠던 네. 거라서 그런지 네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반장님과 저는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드라마 예전에 봤던 거 떠올려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요, 우리 그 취준생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만 당황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삼국시대를 훅 지나갔어요. 2, 3, 4, 5 쭉 갔습니다. 400년이 훅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뭘까요? 네, 고려시대죠. 자, 강사님, 고려시대 준비됐습니까? 네, 고려시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엔 고려시대 살펴보겠는데 한번 들어가도록 하시죠. 네. 고려시대 왕도 많습니다. 다 하려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체크해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볼 것은 4명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4명이 사실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볼 때 이거는 100% 나온다. 이 사람 정말 중요하다. 안 것만 저희들이 짚어드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랑 같이 이 4개의 빅4 우리 왕들, 빅4 킹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태조 왕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조 왕건 하면 뭐 채수송이 생각나시죠? 그 드라마 백부작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태조 왕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호적 정책입니다. 네. 태조 왕건은 혼자 왕이 된 게 아니고 맞아요. 여러 네. 호족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네. 맞아요. 그 호족은 왕건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중요했던 게 호족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호족 견제책과 호족을 또 회유하는 2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째는 이제 광종입니다. 광종은 이제 왕권 강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왕권 강화 중에서 특히 노비안건법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쌍기를 등용해서 과거제도 시행했습니다. 네. 그다음 성종은 이제 광종만 하나 더 할게요. 네. 광종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 너무 많은데요. 이게 힘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광자가 빛날 광인데 네. 빛날 광으로 하지 말고 왕권 강화에 미친 왕이다. 광종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미친 왕, 미칠 광자를 쓰는 광종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외워라. 사실 원래는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 왕권 강화에 미친 왕이 광종이십니다. 네, 제가 듣기로 노래도 있다면서요, 강사님. 네,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만든 건 아니지만 대사만 했습니다. 시작. 네, 창피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광종은 왕권 강화 위에 태어난 사람. 근데 되게 네. 노래 부르실 때 느낌이 있대요. 하이톤이세요. 네, 하여튼 네. 뒤에 쏙쏙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네, 계속 갈게요. 그다음에 누구죠? 네, 성종입니다. 네. 성종은
말 그대로 성자가 왕성했다는 뜻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고려 왕조의 그 정치 체제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성종이군요. 네, 그러면 성종은 쌍둥이가 있는데요. 아, 네. 여기 진짜 쌍둥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함께 나온다? 네, 함께 나온다는 건데. 양대 산맥. 네. 네, 채승로입니다. 네. 채승로의 시무 28조하고 성종은 거의 세트로 잘 나오니까 네. 유의하시면 되고 또 잘 나온 것이 이제 중앙집권 강화로 이성 6부, 그다음 지방관 파견했던 12목 이렇게 잘 나옵니다. 지방관 파견. 네. 세 명의 왕을 받고 이제 마지막 시대 이제 14세기 이제 공민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도 왕권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왕을 보면 지금 공통점이 있죠? 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 왕권을 강화했네요. 그렇죠. 네. 왕권 강화한 왕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왕 네. 그때 영화에서 나온 주진모 아니에요? 네, 주진모 맞습니다. 쌍화점에 네. 나오던 주진모가 입니다. 주진모인데 국민당이 실제로도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아, 생긴 건 모르겠고요. 너무 예뻐요. 그 지금 그림은 남아 있습니다. 천산대렵사에서 네, 네, 그림은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검색하시면 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훅훅훅 가잖아요. 한 네. 시대를 한 5분에 10분에서 쭉 가는데 이 중요한 왕들의 세기별로 한번 좀 훑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10세기 왕은 네. 태조, 광종, 성종. 네. 11세기는 현종, 문종, 숙종. 네. 12세기는 예종, 인종. 13세기는 고종, 원종. 14세기는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공민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쉽게 암기하는 방법도 앞에서 그냥 딱딱딱 따가지고 가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뭐 태광성, 현문숙, 예인, 고원, 열선숙공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 CG에 나온 대로 따라라라라라 외우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요 정도 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글자씩만 외우는 건데요. 한 글자가 왕의 한 30년, 40년이니까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이것도 노래가 있나요? 네, 이것도 노래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창피한데.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 위해서라면 네.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따라서 같이 부를게요. 어떤 노래입니까? 오빠차 이렇게 출신 노래잖아요. 네, 자, 출신 노래. 자,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태광성, 현문숙, 예인, 고원, 열선숙공. 쇼미더 국사예요. 쇼미더 네, 국사. 저도 쇼미더 역사. 방송에서 이렇게 웃는 거 처음입니다. 자, 우리 강사님이요. 사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맞아요. 외우시라고 오빠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거 여러분들이 꼭 최신가요까지. 외우셔야 돼요. 오빠차 뽑았다. 빨리 나와. 태광성, 현문숙, 예인, 고원, 열선, 숙공. 아시겠죠? 자, 그럼 2단계에서 저희들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죠. 네. 자, 기출문제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에 준비한 기출문제 역시 왕의 네. 업적에 옳은 것을 살펴보는 문제인데요. 네. 네. 핵심 단어 찾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민 씨 지문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실제 출제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말하기를 짐이 정무를 새로이 하게 되어 혹시 잘못된 정치가 있을까 두렵다.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은 각자 상서를 올려 정치의 옳고 그름을 논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최승로가 왕의 뜻을 받들어 시무 28조를 올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보기가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네. 핵심 단어가 뭘까요, 소장님? 저는요, 이제 좀 독특한 거, 사람 이름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최승로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무 28조를 올렸다 이랬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창피하지만 시무 28조가 뭔지는 몰라요. 뭔가 중요한 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요?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강사님? 네.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네. 태승로 나오면 성종이라고 봤죠? 네. 네. 성종이 즉위하자마자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자기한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네. 그래서 태승로가 28개를 글로 써서 바친 게 시무 28조입니다. 아, 이 말하라고 중요한 거 했더니 28개. 28개나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말이 많은 사람이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죠? 네. 네. 28개, 즉 시무 28조 세승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종이고, 그럼 보실까요? 문제를 네. 보시면 아까 성종이 중앙집권과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맞아요, 했죠? 지방관 네. 파견. 건성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답이 몇 번 될까요? 4번이네요. 맞습니다. 12목 설치니까 답은 4번입니다. 야, 강사님이 계시면
이게 되게 문제가 쉬워요. 간단하게 훑어봤는데도 네. 답이 바로바로 보여요. 저희가 잘 몰라도 금방 쭉쭉쭉쭉 알 수 있고 핵심을 짚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주요 왕들 그리고 그분들의 주요 업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야,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훑어냈네요. 자, 저는 계속 태조왕건은 뭐 최수종이고 공민왕은 주진모고 이렇게 봤는데 야, 이게 되게 쉽지 않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강사님, 저희가 이제 조선이 남아있잖아요. 500년 역사를 지닌 조선. 저희 이번에 또 갑니까? 네,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네. 다음 시간에 조선 시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GS는 인적성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이 한국사 관련 질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강사님의 알짜배기 강의가 우리 한국사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GS를 준비한 학생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오늘 그 공채를 잡아라에서 보신 강사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정말 흔들리는 한국사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강사님, 이거 저희가 볼 때 따로 여기 안에는 없습니다. 대본에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거. 자, 우리 한국사를 준비한 친구들에게 네네. 해주고 싶은 말씀, 포인트, 이거 어떨까요? 네.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요. 전부 다 하려면 여러분 힘듭니다. 이야기 중심으로 해도 되고 암기 위주로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 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네, 길고 긴 한국사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게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너무 모질합니다. 네. 내일은 좀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오늘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 강사님, 김수익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말씀드린 대로 GS의 한국사 공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요.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방!